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인 제주도가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이 불법으로 대량 반입돼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상물류의 관문인 제주항. 반입 금지 지역에서 온 닭과 오리고기 등이 있는지 화물차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제주항에 배치된 단속 인력은 16명. 하지만 날마다 선박 10여 척에서 내리는 화물차 300여 대를 모두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살 있는 짐을 다 퍼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든 걸 확인하기 쉽진 않거든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보니 사전 신고 없이 몰래 달걀과 닭고기를 반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도내 한 식자재 업체가 AI 발생 지역인 인천에서 달걀 5만 개를 반입해 마트와 식당 등 25곳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제주시가 곧바로 회수에 나섰지만 13,000여 개는 이미 판매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남과 충남에서 닭고기 7,000마리분과 달걀 3,000개를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서 소량의 물건을 이렇게 싣고 오면 그 많죠 아이가 막 전국에 다닐 테니까. 제주 지역에서도 달걀 값이 20% 이상 올랐고 도내 업체에서 공급을 받기도 어렵다 보니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플러스다가 육지계란이 막혀버렸죠.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가져와야 저희가 공급을 자기 거래처에 하겠으니까. AI가 장기화될 경우 불법 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청정지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또 오늘 오후 뜻을 같이 하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제주도청에서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발판의 고정 장치를 제거한 건데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신축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임시 발판이 벽면에서 뜯겨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청소년 수련원 공사 현장의 임시 발판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벽과 연결돼 있던 철근이 끊어지면서 길이 50m가량의 발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66살 황모 씨 등 3명이 7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비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엿가락처럼 다 휘었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 사람이 붕 떠버리니까. 공사 현장 바로 뒤쪽은 낭떠러지지만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망도 없는 상황. 인부들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건물과 발판이 연결된 철근을 자른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흔적이 보이잖아요, 흔적이.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잘랐다는 거죠. 작업에 편히 있습니다. 이걸 내일 철거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경찰은 다른 조직에 비해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 질서가 뚜렷하죠. 섬 지역 해경파출소장이 부하 직원과 의경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법원도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추자도 해경파출소장으로 근무했던 A경감. 해경은 A씨가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에 처했습니다. A씨가 의무경찰에게 자녀의 대학교 과제물인 리포트를 대신 작성하고 관사 청소까지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A씨는 의무경찰용 위문품인 텔레비전을 관사에 가져가 사용했고 고장나자 의무경찰 침실에 있던 텔레비전까지 가져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파출소에 연락해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부하들에게 근무 평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주겠다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비위 사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그 관련 증거 자료도 확보해서 그 저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당하게.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사실이 왜곡됐고 징계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적인 업무 처리도 한 것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휘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중에 몰아붙여버렸거든 애들이요. 그래서 감찰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징계 처분을 받은 거고.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갑질이 사실이라며 해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반부패 정책으로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1,751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6.4% 줄었습니다. 카지노 입장객도 21만 4천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6% 감소하는 등 도내 카지노 업계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MBC 뉴스 신년기획 2번째 순서입니다. 청정과 공존이 원희룡 도정의 미래 비전이죠. 그런데 이 미래 비전이 무색할 정도로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과제들을 현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하반기 1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울창한 곶자왈에 들어서 난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난개발을 막겠다며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라산 동쪽의 남조로와 서쪽의 평화로, 남북에서는 살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향의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이 살록도로를 기준으로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한라산 방면의 개발 억제는 가능해졌지만 살록도로 아래쪽에는 사실상 개발 사업 면제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 관광단지와 아모레 퍼시픽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 사업 부지가 살록도로와 인접해 있어 난개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고 입지와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민들과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와 공무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에 대한 해법은 뭐냐, 다 그 제기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그 사업 계획 내에서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받아주고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영향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봤을 때 생태계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계획 허가자라는 부분이라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는 얼마든지 도지사가 어떤 그 수용력이라든가 생태 환경의 용량에 따라서 인허가를 좀 늦추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청정과 공존이란 미래 가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환경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원희룡 도정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감귤의 상품 기준을 크기에서 당도로 바꾸고 풋귤 출하 시기를 9월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서귀포 농협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순회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감귤 농가와 농감협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금류 중에 유일한 천연 기념물인 충남 논산의 옥외 농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 입구에 차량 방역기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AI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인 옥외. 털은 물론 살과 뼈까지 온통 검은색이어서 옥외라 불리는데 가금류 가운데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700년 넘게 한반도에서 서식해왔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충남 논산의 한 농장에서 사육 중입니다. 옥외 농장 출입로에 차량 방역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인접 지역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자 자구책으로 방역을 강화한 것입니다. 옥외들은 평소에 야외에서 방목돼 길러지지만 지금은 모두 실내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농장에는 옥외 대신 수시로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역 차량만 오가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틀에 한 번은 소독하고 실내는 매일 해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1,500마리의 옥외는 따뜻한 실내에서 유황과 녹차 등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있지만 워낙 야생성이 강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걸 못 견뎌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농장 측은 AI 감염을 우려해 지난 2011년부터 옥외 500마리를 200km 떨어진 곳에서 분산 사육하고 있을 정도로 혈통 보존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 역대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AI가 천연기념물 옥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요즘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의 질도 비교적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11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봄 날씨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7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2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비는 금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주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 사거리 인근 516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4살 강모 할머니가 1톤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트럭 운전자 56살 이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영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오는 24일 실시됩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오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 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명함을 나눠주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행객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제주세관은 지난해 면세 범위를 초과해 유치된 물품이 1,219건으로 재작년보다 10%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담배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술과 화장품, 시계 순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도내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68대 1로 전국 평균 8.9대 1보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제주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데다 노후한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자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도시 지역은 99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에서 2,500제곱미터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3분의 1가량 감소하고 부과 금액도 연간 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의 절반가량이 한 달 수입이 2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 예청이 문화예술인 103명을 조사한 결과 예술 관련 월 평균 수입이 20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고 17%는 50만 원 이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걸림돌은 생계 유지를 위한 다른 직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확보가 22%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